자, 첫 번째로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는요, 원자의 상대적 질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이 원자량을 계산하는 방법이야.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 얘는 상대적 질량이니까 뭐가 없냐면요, 단위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뒤에서 몰이라는 것도 들어는 봤잖아. 몰은 6.0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집단을 얘기하고, 이 원자량은 1몰의 질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자 1몰의 질량.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원자량을 물어보면 이 원자 1몰이 몇 g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분자량을 물어보면 분자 1몰의 질량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몰의 질량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탄소 원자를 갖고 기준을 삼아요.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 얘는 탄소 원자 한 개 이 질량은요, 불변이에요. 어떤 조건이 와도 이 탄소의 실제 질량은 변하지 않아. 여기다가 당연히 실제 질량이라고 써주면 좋겠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실제 질량 안 써준다고. 그냥 원자 한 개 질량이라고만 나올 거야. 그럼 이거는 실제 질량이라는 걸 알아두고, 이 숫자가 얼마냐면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이에요. 실제 질량이니까 단위가 붙어 있겠죠. 여기다가 곱하기 아보가드로수를 곱하는 거예요. 이 아보가드로수는 1몰의 개수고요. 우리는 1몰의 개수를 약속하기를 몇 개라고 한 거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약속을 한 거지.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얘랑 얘랑 사라지니까 약 12가 나오죠. 그래서 탄소의 원자량을 12라고 가정을 해 놓은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꼭 탄소 원자량,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 풀 때는 12로 놓고 계산을 해요. 그런데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나오냐면 얘를 12가 아니라 24라고 가정하는 거야. 그럼 24가 됐어. 이제 우리는 현재 기준은 10이잖아. 얘를 내가 24로 바꿨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바꿔도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요, 여기다 곱하기 얘가 2배가 돼야 되는 거야. 아보가드로수가. 그래서 12.04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한 게 약 24가 나오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실제 질량은 절대 변함없고, 아보가드로수는 우리가 탄소의 원자량을 12라고 가정했을 때 아보가드로수가 이게 되는 거지, 이것도 완전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거야. 변할 수 있는 숫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은, 제일 중요한 거는 원자의 질량을 물어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너 원자 질량 얼마니라고 물어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는 좀 전에 쓴 공식을 한번 써볼게. 원자 한 개의 질량에다가 곱하기 아보가드로수를 한, 이게 원자량이 됐었잖아. 그러니까 이 원자의 질량의 식은 아보가드로수로 뭐를 나누면 돼? 원자량을 나눠주면 되겠지. 그지? 또 분자의 질량이라고 한다면 아보가드로수로 분자량을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근데 애들이 이거와 이 공식과 이 공식을 따로 외우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따로 외우는 게 아니야, 여기서 유도해서 오는 거지, 그지? 절대 따로따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꼭 유도하는 걸 해보세요. 아보가드로수 변하는 거고, 요거 시험제 잘 나와요. 이거 2배 시키는 거, 원자량을 2배로 바꿔가지고 이런 숫자들이 바뀌는 대신에 이 실제 질량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게 은근히 시험제 잘 나오니까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의 원자량은 어떻게 따졌었냐면 예전에 이제 그림으로 다 설명했지만 이렇게 저울로다가 설명한다 그랬죠. 왼쪽에다가 탄소 원자 한 개를 올리면 얘 원자량이 12지. 그런데 이쪽에 수소 원자가 12개가 있어서 이게 12가 되니까 수소 원자량이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수소가 1. 또 얘는
탄소 12짜리가 4개가 있어서 질량이 48이 되죠. 원자량. 그러면 이쪽도 결론은 48인데 얼마짜리인지 모르지만 3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 원자량은 16이구나라는 게 바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우라고 했던 거 8가지 기억해야죠. 수소는 1, 헬륨은 4, 탄소는 12, 질소 14, 산소 16, 나트륨 23, 황 32, 염소 35.5. 요거. 그죠? 여러분들 나중에 2단원 가면요. 이 염소 가지고 문제 구하는 게요. 되게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하는 것도 나중에 알려줄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럼 이제 이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2단원에서 나왔던 내용 여러분들 배운 거 평균 원자량이라고 있다고 했었죠? 이거는 숫자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막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자, 어떻게 했었냐면 평균 원자량은 CL이 있는데 얘 원자 번호 17이죠. 요 17은 얘는 원자 번호고요. 이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하고 똑같고 원자가 이온이 아니라 원자 상태라면 전기적 중성이니까 전자의 개수도 똑같아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 위에 35와 37이 써져. 이렇게. 그럼 요거 37은 질량수라고 했고 이 질량수는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를 더해 주는 거죠. 그죠? 이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죠? 2단원 때 배웠으니까 알고 있겠죠? 최근에 배웠으니까. 그러면서 얘네 둘의 관계는 원자 번호는 같은데 질량수가 달라요. 얘네들은 화학적 성질은요 같아요. 대신에 물리적 성질이 달라요. 요게 동위원소의 특징입니다. 얘네들을 그래서 동위원소라고 불러요. 이렇게 동위원소는 원자 번호는 같고 질량수가 달라. 질량수가 다른 이유는 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이고요. 원자 번호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은 무조건 똑같아요. 대신에 물리적 성질이 다른 거예요. 이거 함정에 빠지면 안 되고, 얘네들 자연에서 존재비가 얘가 3대 1로 구성이 된다고. 존재비가. 그러면 이제 평균 원자량 계산하는 방법. 평균 원자량은 얘가 35짜리가 3대 1이면요. 얘가 75%란 얘기고 얘가 25%란 얘기지. 동위 원소의 존재비를 다 더하면 무조건 100%가 나와야 되는 거야. 알겠죠? 100%가 3대 1. 그래서 이걸 4라고 놔도 되지만 75, 25로 놔서 얘가 4분의 3을 차지하고 더하기 37짜리가 4분의 1을 차지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한 결과 35.5가 나오는 거라고요. 요 방법이 하나가 있었고, 이거 말고 이렇게 막대를 그린 다음에 3대 1의 구조 비율이니까 존재비가 3대 1이면 이 사이를 4등분을 하면 된단 말이야. 3대 1로. 그래서 얘가 35고 가운데가 36이고 여기가 37이면 이 사이를 4등분한다는 얘기는 여기 중간에 한번 끊으면 되죠. 그래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으로 나눠 놨지. 이 중간중간에 얘가 35.5, 얘가 36.5가 될 거 아니에요. 숫자로 채워 놓으면. 그리고 존재비는 35와 37이 3대 1이죠. 그러면 거리비는 1대 3이 나오면 돼요. 반비례로. 존재비와 거리비를 곱한 게 항상 일정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존재비 곱하기 거리비가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1대 3으로 가니까 여기서 만나서 평균 원자량이 35.5가 나와버리게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거를 또 예제를 들어줬던 게 뭐가 있었냐면 붕소 있었어요. 10짜리와
붕소 11짜리가 있잖아.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얘가 A%, 얘가 B% 있어. 근데 이걸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두 개의 존재비를 더하면 무조건 얼마가 나와야 돼? 100%가 나와야겠지. 그리고 나서 얘의 평균 원자량이 얼마냐면 10.8인 거야. 그럼 10.8이면 계산을 했을 때 10자리에 곱하기 100 중에 A% 더하기 11자리가 100 중에 B%를 쓰면은 미지수가 두 개니까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B를 넘기면 100-A가 되잖아. 그래서 100-A로 이렇게 바꾸면 따라서 계산 결과 A가 20%가 나오고 B가 80%가 나오는 결과가 돼요. 근데 이거 나중에 계산하다 보니까 숫자 되게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뭘로 이용해? 막대로. 막대로 이용하면 얘가 10이고 얘가 11이잖아. 그런데 평균 원자량이 여기 10.8에 있죠? 그럼 이거를 거리비를 4대 1로 하면 헷갈려. 그냥 순수하게 거리비 8대 2가 되겠죠? 거리비가. 그러면 존재비는 2대 8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두 개 더한 게 100%니까 20%, 80%가 바로 나오게 되잖아요.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걸 연습을 하면 돼요. 알겠지요? 이번에는 분자량입니다. 분자량은 분자의 상대적 질량이어서 이거는 간단하게 원자량의 합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분자량도 우리가 자주 나오는 물질은 외우는 게 좋아요. 뭐 대표적으로 H2, 2, N2, 28, O2, 32, CH4, 16, NH3, 17, H2O, 18, CO2, 44. 요거 정도는 외워두고 하나 더 굳이 가자면 SO2가 64예요. 32와 32거든요. 64고요. 마지막 C6, H12, O6 이건 포도당이잖아. 물론 12 곱하기 6 더하기 1 곱하기 12, 16 곱하기 6 해서 더하면 돼. 이 계산하면 귀찮잖아요. 그죠? 180 요렇게 되십니까? 요거 정도는요 외우고 있어야지 문제 풀 때 속도가 빨라요. 물론 안 외워도 돼. 외우기 싫으면 안 외워도 돼. 왜냐면 원자량을 다 주어 줄 거야. 그럼 난 계산하고 있으면 돼. 그럼 남들 네 문제 풀 때 우린 두 문제밖에 못 풀어. 그러니까 꼭 외워두세요. 그래야 속도가 빨라요. 특히 나중에 모의고사 화학 볼 사람들은 특히 더 외워야 돼. 자, 화학식량은 물질의 화학식을 나타내는데 이거를 나타낼 때 이건 분자량과 개념은 똑같은데요. 분자량은 공유결합 물질한테 쓰는 방법이고 화학식량은 이온결합 물질에게 써요. 그죠? 그래가지고 얘가 대표적인 게 NaCl인데요. Na가 23이고 Cl이 35.5니까 두 개 더하면 58.5가 나오겠죠? 이거밖에 안 나와요. 이온결합 물질은 거의. 나머지는 다 주어주니까 계산하면 되고. 근데 여러분들 이거 봐봐. 만약에 서술형에다가 화학식량을 물어보는 시험제가 나왔어. 근데 거기다가 당연히 시험지를 뭐라고 써야 돼? 화학식량은 얼마 이렇게 써야겠죠. 서술형에. 답만 쓰거나. 근데 뭔가 좀 아는 척 하겠다고 분자량이라고 바꿔 쓰는 애들이 가끔 있다고. 그러면 점수 깎여요. 그거 알아두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몰. 이 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집단. 이거를 우리는 1몰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들 H2라고 썼죠. 그럼 얘는 물 분자예요. 물 분자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 앞에 개수를 2를 쓴 거야. 요 2가 바로 분자의 몰수가 되는 거예요. 요게 뭐 H2가 2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 이제는 H2가 2몰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물어보는 게 뭐가 있냐면 H2O 분자는 몇 몰이에요? 2몰이죠. 그죠? 그러면
수소 원자는 몇 몰이에요? 4몰이죠. 산소 원자는 2몰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봐라. 4몰과 2몰이 더해졌는데 분자는 2몰이 됐지. 그지? 이 몰수라는 게 절대 산수처럼 4와 2가 더해서 6이 되는 건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런 것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야, EH2O가 분해가 됐더니 EH2와 O2로 이렇게 쪼개질 거야. 그럼 아까 전에 했듯이 얘 물 분자가 2몰 있었지. 수소 분자가 2몰이고 산소 분자가 1몰이 이렇게 생겨 있죠. 그죠? 그럼 2몰을 쪼개도 뭐 2몰이 되는 게 아니라 3몰이 될 수도 있고 4몰이 될 수도 있고 1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뭐가 될지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화학식을 맞춰보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몰수를 계산하는 공식. 그지? 이거 책에 잘 안 써 있잖아. 이거는 외우면 돼.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어떻게? 원자량. 아까 전에 내가 원자량 뭐라 그랬니? 원자 1몰의 질량이라 그랬지? 그럼 1몰의 질량에 해당하는 질량 B예요. 그게 몰수가 되는 거야. 그리고 분자량도 분자 1몰의 질량이 되지. 분자 1몰에 해당하는 분자의 질량 B,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6.02 곱하기 10의 23 승계 분의 개수. 이것도 아까 전에 내가 1몰의 개수라고 했었죠. 1몰의 개수에 해당하는 개수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이거를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나오잖아. 그럼 애들이 이거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로 나눠서 약분되니까 아 이거 나눠서 2몰이구나 이걸 쉽게 찾아요. 그죠? 그런데 1.204 곱하기 10의 24승계 분의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하잖아. 이걸 가끔 계산 못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더라고. 그지? 그럼 이걸 계산하기 어려우면요 이걸 하나를 줄이면서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지? 지수를 맞춰버리세요. 헷갈리면. 그럼 계산이 좀 더 편해집니다. 한 가지 밀면 되잖아요. 그죠? 또 이런 것도 있어. 뭐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었는데 얘가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쿨롱인 거야. 그럼 이게 양성자 개수 몇 개니 물어보거든. 그지? 그럼 이거 계산하면 20이 나와야 되죠. 그죠? 왜냐면 얘가 이거 나누면 2잖아. 그리고 이거 나누면 10의 마이너스 1승이 남죠. 그럼 얘는 10분의 1분의 1이니까 10이 되잖아. 그래서 2에다가 곱하기 10 해가지고 20이 되는 거지. 그지? 가끔 이걸 계산 못한다. 이거 2단원이야. 그지? 이건 산수요. 과학이 아니요. 제발 연습 좀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체일 때 0도시 1기압 조건에서 0도시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가 22.4리터예요. 그리고 여기에 기체의 부피를 갖다 쓰면 되는 거죠. 이게 몰수를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이거 반드시 외우면 되고요. 만약에 얘가 기체 25도시 1기압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25도시 1기압이라고 하면 그때는 22.4리터를 갖다 쓰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문제상에 꼭 써있기를 단 25도시 1기압이 기체 1몰의 부피는 뭐 25리터다라고 주어주는 거야. 알겠지? 주어주는 걸 갖다 써야 돼. 22.4리터를 가끔 자주 너무 쓰는 애들이 많아요. 무조건 쓰는 거 아니야. 어느 조건에서 0도시 1기압이란 조건에서만. 기체일 때만. 액체나 고체에다 갖다 쓰면 안 돼요. 이상기체 방정식. 요거 이제 내가 세 가지를 알려줄 거예요. 이상기체 방정식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기체니까 고체나 액체에다가 이 공식 갖다 쓰면 안 되겠죠. 기체 고체는 절대 쓰면 안 돼. 고체 액체는 절대 쓰지 말고 기체한테만 갖다 쓰고 공식이 PV는 nRT고요. 여기서 P가 갖는 의미는 압력, V는
부피 N은 몰수고요. 몰수에다가 6.02 곱하기 23승계를 하잖아. 그러면 그게 바로 입자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만약에 물 H2O예요. 여러분들 물 9g은 몇 몰이에요? 몇 몰이죠? 물의 분자량은 18이고 질량은 9니까 0.5몰이죠. 그럼 여기서 내가 몇 몰이냐고 물어봤으니까 0.5몰이 정답이 되겠지, 그지?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9g에 분자수는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잖아. 그럼 분자수를 물어봤는데 여기다가 0.5몰 쓰지? 그러면 틀린 거라고요. 분자의 개수를 물어봤지 분자의 몰수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 분자수는 어떻게 하느냐? 분자수는 몰수에다가 아보가드로수를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 2분의 1 0.5몰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니까 3.01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정답이 된다고. 그죠? 그럼 이거 여러분들 서술형 내면 분자수라고 물어봤는데 0.5몰 쓰는 애가 수두룩하다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고민도 안 해요. 맞췄다고. 너 우리 선생님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쉬운 거 냈는데 그렇게 돼버려. 근데 그 사람은 함정한 거야. 분자수로. 이거 우리는 절대 틀리면 안 돼. 알았지? 꼭 분자수인지 입자수인지. 입자수 수로 물어보면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줘야 되고 몰수라고 물어봤을 때만 몰로 답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괄호 안에 만약에 분자수 해놓고 괄호치고 몰 이렇게 써있으면 몰을 계산해줘야 돼. 알겠지? 몰이라고 써있다면 단위가. 근데 몰이 안 써있으면 이거는 개수로 나와야 되는 거야. 알겠지요? 이거 주의하시고, 그래서 몰수는 입자수와 비례하죠. 그러니까 N은 몰수가 되기도 하고 입자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R은 신경 쓰지 마. 이거는 기체 상수라서 항상 일정한 값을 띠고요. 그리고 T는 절대 온도예요. 그럼 아까 전부터 계속 기체일 때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0도씨 1기압일 때, 또는 말로 뭐라고 나오냐면 기체의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괄호치고 단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문제에서. 그럼 이 단어들이 나오면 무조건 밑줄 치고 체크해야 돼. 제일 중요한 단어야. 그럼 이렇게 나오면 PV는 nRT를 쓴 다음에 일정한 걸 제끼는 거야. 상수 항상 일정하니까 제껴. 그리고 온도와 압력이 똑같죠. 그러니까 압력, 온도 제껴. 그럼 따라서 부피가 몰수에 비례하고 입자수에 비례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거의 예를 들어보면, 자, 여기도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피스톤이 있고 여기에 피스톤이 있는 거야. 이거를 피스톤이라고 하잖아. 그럼 여러분들 피스톤이 나오면요, 온도만 일정하다고 시험 문제가 나와요. 이게 주고 여기다가 내가 질소기체를 2몰 집어넣어 놓고 얘 부피는 2리터라고 해볼게. 그런데 여기는 산소기체를 집어넣는데 0.5리터인 거야. 그럼 여기에 산소기체는 몇 몰 있나요? 이걸 묻고 둘의 조건에서 온도가 일정하다는 조건만 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PV는 nRT를 썼다고 해봐. 상수 일정하고 온도 일정하잖아. 그러면 PV가 몰수에 비례한다고. 자, 이 문제 조건에서는 압력이 같다는 조건이 안 써 있어요. 아까 이쪽에서 내가 온도, 압력 같다는 조건이 써 있을 거라 그랬잖아. 근데 여기는 온도만 같다고 써 있고 문제에서 피스톤이 나온 거야. 여러분들 피스톤은요,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여기서 멈추고요, 움직이다 어느 순간 여기서 멈춰요. 근데 대기 중에서 1기압이라고 하는 대기압이 누르고 있고 1기압이라고 하는 대기압이 누르고 있는 건 여기나 여기나
똑같아. 그럼 얘가 여기 멈춰 있다는 얘기는요, 얘들아. 여기서도 일기압으로 미는 거고 여기서도 일기압으로 미는 건 똑같은 거야. 그래서 피스톤으로 나오면 압력 같다고 안 알려줬어도 압력 같은 거야. 이게 또 함정이겠죠, 그죠? 이런 거를 문제 푸는 요령으로 알아야 되니까. 따라서 부피가 몰수에 비례하지. 이제 부피가 몰수에 비례하니까 부피가 4대 1이죠. 그럼 몰수도 4대 1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 정답이 0.5몰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서 0.5몰만 물어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산소기체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라고도 물어볼 수 있잖아. 0.5몰이면 16g이 되면 되겠죠? 오케이? 이런 것들 물어볼 거고. 그 다음은 두 번째, 이상기체 방정식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PV는 M분의 WRT가 있어요. 자, 이 M은 분자량이고요. W는 질량이겠죠? 분자량분의 질량이 우리 아까 전에 몰수였잖아. 원자량분의 질량, 분자량분의 질량, 그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분의 개수 22.4리터분의 기체 부피. 그거 기억나죠? 그럼 여기서 얘를 분자량이라고 해놓고 문제 조건이 어떻게 제시가 되냐면 같은 온도와 압력일 때 기체 A와 B의 질량이 각각 10g이다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 놓고 여기에 A라는 기체, 여기다가는 B라는 기체를 집어넣은 거야. A 기체, B 기체 안에다가 넣을까? A 기체, B 기체를 집어넣고 얘는 2리터, 여긴 1리터라고 이렇게 써놔요. 근데 여기가 분자량이 28이래. 그러면 이 기체의 분자량은 얼마일까요? 이걸 묻는 거야. 그럼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할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PV는 M분의 WRT를 쓰고 일단 일정한 거 제껴야죠. 상수 일정하죠. 온도와 압력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뭐까지 똑같아? 질량까지 똑같지. 그지? 그럼 질량이 똑같아. 그러면 부피는 분자량과 무슨 관계? 반비례죠. 반비례. 그러니까 부피비가 2대 1이면 분자량 B는 1대 2가 나오겠지. 그지? 그럼 여기가 28이면 여기는 얼마가 나와야 돼? 56. 이렇게. 알겠습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문제상에서 봐. 이거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답이 완전히 달라. 해석하기가 되게 까다로워질 수도 있다고. 이거를 못 보고서는 온도 압력 갖고 부피가 몰수에 비례한다는 것만 이용해서 계산하다 보면 되게 힘들어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정한 조건이 나오는 건 빨리빨리 찾아서 제끼고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해석을 하는 거야. 됐지?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 요거 나오는 건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요게 나와요. 뭐가 있냐면 PV는 M분의 WRT가 있는데 이거를 변형해 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P 곱하기 M이에요. P와 M을 곱하고 부피분의 WRT를 쓴 거야. 이렇게. 그럼 얘들아 얘 부피분의 질량이죠. 부피분의 질량은 뭐 구하는 공식이지? 밀도잖아. 그러니까 밀도니까 이걸 바꾸면 PM은 DRT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D가 뭐가 된다고? 밀도. 그지? 그럼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나오냐? 같은 압력, 같은 온도일 때 상수가 일정하면 따라서 분자량과 밀도가 비례하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전 그림처럼 이런 그림 문제가 나왔는데 밀도가 주어졌다면 이 식을 이용하면 더 빨리 풀려요. 다른 공식보다. 알겠니? 그러니까 문제 조건을 잘 읽고 해석을 해야 돼. PV는 nRT를 쓸 건지, PV는 M분의 WRT를 쓸 건지, 또는 PM은 DRT를 쓸 건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자, 그림 가와 다는 각각 T도시 일기압. 자, T도시 일기압이니까 기체 1몰의 부피가 절대 22.4리터가 아니죠. 그죠? 0도시 일기압이 아니잖아요. 그럼 문제 조건에 분명히 만약에 몰수를 이용할 거면 1몰의 부피를 알려줬어야 돼. 안 알려줬으면 몰수 계산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린더에 들어있다. 실린더니까 여기에 피스톤이 있죠. 전부 다 피스톤이 있다는 얘기는 셋 다 뭐가 똑같다? 압력이 똑같다야. 근데 이미 여기서 알려줬어. 네가 안 알려줘도 압력 같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피스톤이기 때문에. 그리고 A, B, C, N2를 나타냈는데 여기에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보가드로수는 NA이며 피스톤의 질량 마찰 무시하고 질소의 원자량이 이거라고 주어져 있지. 그럼 여기서 먼저 분자량부터 한번 써볼게. 얘 분자량은 28이야. 얘는 분자량 얼마인지 모르고 얘 분자량 얼마인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요. 몰비는 우리 PV는 nRT를 썼을 때 여기 온도, 상수, 압력 같으니까 부피 몰수에 비례하지. 그럼 부피비가 6대 4대 3이잖아. 그러면 뭐도 몰비도 6대 4대 3이 나오는 거야. 그죠? 그러면 진짜 몰은 얼마냐면 얘 분자량 28이라 그랬잖아. 28분의 14지. 그럼 몇 몰이야? 0.5몰이죠. 그럼 얘들아 이거 비례식으로 푸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당연히 몇 몰 나와? 1몰 나오겠지. 그럼 여기는 3분의 2몰이죠. 그죠? 이거 3대 2잖아. 3대 2니까 3분의 3과 3분의 2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3분의 2몰이 나왔죠. 그럼 이제 얘 보세요. 여기다가 질량도 쓸게요. 얘 질량은 몇 그램? 얘 12g. 여기는 몇 그램? 14g. 여기는 몇 g인지 모르지. 그런데 X몰이라고 했으니까 X 얼마야? 1인 거 찾았죠? X 1이에요. 얘 분자량 모르고 질량 몰라요. 그죠? 몰수만 알죠? 질량 분자량 없잖아. 그럼 이제 다에 들어있는 질소 원자수를 물어봤어. 얘 해볼게. 기억은 얘 N2지 분자가. N2인데 얘 몇 몰이라고? 0.5몰. 근데 이 몰수는 누구의 몰수니? 분자의 몰수인 거지? 그럼 우리 아까 앞에서 배울 때 이 앞에다가 2분의 1 써야지. 그지? 그리고 나서 분배 법칙 하면 이거 약분되니까 N 원자는 몇 몰 돼? 1몰이 남는 거지? 그지? 분배 법칙 해서. 그래서 질소 원자 개수는 그냥 NA가 돼야 되니까 틀려요. 1몰이니까. 오케이? 그리고 니은 X는 아까 1인 거 찾았고 B의 분자량. 얘들아 분자량은 어떻게 구하냐면 몰분의 질량으로 계산할 수 있죠. 몰이 분자량분의 질량이니까 분자량은 몰분의 질량이잖아. 그럼 B 몰이 얼마였어? 3분의 2몰이었고 질량은 얼마야? 12였지? 그러면 2분의 24니까 분자량이 12가 나오죠. 그죠? 2분의 2, 3은 6? 36이구나. 멍청이. 18이죠. 내가 산수를 못해요. 이렇게 돼요. 이해 갔죠? 이거 계산은 0T도시 일기압이에요. 기체입니다. 전부 다. 가와다에 대한 자료고 그럼 여기 밀도 나왔으니까 우리가 아까 배웠던 공식 PM은 DRT를 이용해 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 압력, 상수, 온도 똑같으니까 따라서 분자량이 밀도에 비례하지. 비례야 비례. 그지? 그럼 여기 상대값이지만 밀도비가 1대2죠. 1대2면 분자량비도 1대2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Y가 17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얘랑 이제 또 분자량이 30대 17이지. 그지? 그러면 분자량이 30대 17인데 밀도비는 X대 1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X는 얼마 나와요? 17분의 30이 나오는 거예요.
비례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30 대 17은 x 대 y가 1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x가 17분의 3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기억 x가 17분의 30이고 y가 17이니까 곱하면 30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원자량인데 이건 이제 산수죠. 니은을 해석할 때는 제 가를 봤을 때 a 더하기 b가 30이고 나를 보면 a 더하기 3c가 17이고 그 다음에 다를 보면 2b 더하기 2c가 얼마? 34. 그럼 이거는 줄였으면 b 더하기 c가 그냥 17이 되면 되겠지? 그지? 그럼 여러분들 이거 비례식 다 풀었을 때 a가 얼마 나와요? a가 14, b는 16이겠네? 그 다음 c는 1 이렇게. 그러면은 14, 16이니까 7대 8이네. 그래서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고. 그지? 마지막 T도시 일기압에서의 밀도는요 B2하고 A2, C2잖아. 그럼 이거는 뭐 하란 얘기야? 분자량 비를 계산하란 얘기예요. 그럼 B2는 32고요 28에다가 2니까 30이네요. 그럼 얘가 분자량이 더 크죠? 분자량 크니까 얘가 밀도도 더 커야죠. 그러니까 밀도가 더 큰 거 맞는 얘기. 보여줄게요. T도시 일기압에서 그림 가는 실린더에 기체 X2 1g이 들어있고 나는 가에다가 기체 X4 Y2 12g을 첨가했어요. 요게 있어야 돼요. X2의 분자량이 2이고 X2와 이거는 서로 반응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여기 기체 1몰의 부피는 24L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얘에서 얘는 분자량이 2잖아. 그럼 2분의 1이니까 몇 몰이야? 0.5몰이지. 그럼 0.5몰이면 얘들아 24L니까 이거는 12L가 돼야지. 그지? 12L인데 그러면 이 V가 12니까 따라서 V는 얼마? 6L. 그치? V가 6L가 되겠죠? 그러면 V가 6L가 되는데 Y2 V리터의 질량을 구하래요. 그럼 V리터는 6L죠. 그럼 V리터는 몇 몰이에요? 몇 몰입니까? 6L면 24분의 6이지? 4분의 1몰이잖아. 그럼 이제 뭐만 계산하면 돼? Y의 분자량을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0.5몰이면 여기는 몇 몰이에요? 3.5V면 이렇게 계산할까? 3.5에다 곱하기 6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5, 6, 30에다가 3, 6, 18이니까 얘 19L네. 그지? 19인가? 그러면 이거 숫자가 너무 더러워지는 거 아니야? 얘 몇 몰 되니? 아까 이제 계산 실수한 거고 얘가 21L야. 그러면 몇 몰이니? 24L분의 21L를 하면 38, 24, 37. 그럼 얘는 8분의 7몰이네. 여기는 2분의 1몰이었지. 그지? 그럼 따라서 X2, X4, Y2를 12g을 첨가했더니 얘는 8분의 7몰에서 빼기 2분의 1몰 하면 되겠죠. 그죠? 첨가한 거니까 2분의 1몰 했다 이걸 더해서 8분의 7몰이 된 거니까 8분의 7에서 2분의 1을 빼면 얘의 몰수가 나오겠죠. 그럼 얘 2분의 1은 8분의 4가 되니까 얼마야? 8분의 3몰이죠. 따라서 얘 분자량 계산해 볼게. 분자량은 X4, Y2의 분자량은요. 어떻게 계산해요? 몰분의 질량. 그러면 8분의 3분의 12니까 이 12g이잖아. 3분의 얼마예요? 96. 그지? 그러면 따라서 분자량이 32가 나오지. 32가 나오는데 얘 요놈이 얼마야? X4니까 얘 4죠. 그럼 Y2가 얼마가 나와요? 28이 되면 되겠지.
28 더하기 4가 32가 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Y2 얘 분자량 28이야. 그럼 얘는 7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 질량은 7g이 정답이 되는 거야. 분자량 분의 질량이 4분의 1몰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고 나에서 전체 원자수분의 Y 원자수 얘 X2가 2분의 1몰 있고요. 그 다음에 X4 Y2가 얘 몇 몰 있었지 아까 전에? 8분의 3몰 있었나요? 그죠? 그럼 얘는 8분의 3몰이에요. 그럼 원자수 이거 아보가드로수 물론 곱해야 되는 거지만 그냥 몰수로 계산하면 돼. 비례식이니까. 그럼 얘 하면 원자수는 2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6을 더하면 6이죠. 6 곱하기 8분의 3 그래서 1 더하기 3과 4 4분의 9네. 그럼 얘는 4분의 13몰이라는 원자 몰수가 나오죠. 여기 거기에 Y 원자수는 몇 개예요? Y만 따졌을 때는 요거지. 8분의 3에다 Y가 4분의 3이네. 그러면 따라서 4분의 13분의 4분의 3이니까 13분의 3이 나오지 않나? 그죠?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숫자는 좀 지저분해도 이렇게 나와요. 자, 다음은 네온과 관련된 실험이다. T 도시에서 온도가 일정해요. 그죠? 압력 같다는 얘기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실린더 안은요. 열었다 올랐다 이 피스톤 멈추잖아. 여기 안에 압력은 항상 똑같은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압력 변함 없을 거라고. 그리고 네온을 넣었는데 꼭지 A를 열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 기체 부피를 측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또 꼭지 B를 열고 충분한 시간이 흘렀어요. 부피를 보는 겁니다. 자, 만약에 가정해 볼게요. 자, 현재 가정이야. 꼭지 아무것도 안 열었어. 그럼 여기 부피 2리터죠. 그럼 나는 여기에 만약에 기체가 2몰이 있었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가정을 했어. 그리고 나서 꼭지 A를 열 거야. 열었는데 얘가 2리터에서 몇 리터가 됐지? 3리터가 됐지. 그럼 이 실린더에는 얘들아 몇 몰이 들어 있어야 돼? 3몰이 이제 들어 있어야 돼. 요거는 나과정을 한 이유인 거야. 알겠지? 그런데 얘들아 여기 왼쪽에 여기는 어떠니? 여기 1리터는 변함이 없지. 여기 1리터는 변함이 없어. 일정한 용기잖아. 얘는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여긴 용기 그대로라고. 그리고 이 꼭지가 계속 열려 있어. 그러면 있잖아. 기체는 얘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럼 여기도 일기압인 거예요. 그럼 여기 3리터일 때 3몰이지. 그럼 여기 1리터일 때 몇 몰이겠니? 1몰이 들어있겠지. 나과정 이후에. 그지? 그러면 얘 원래 2몰이었는데 3몰 됐지. 여기는요. 원래 2몰이었어요. 처음에. 가 과정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원래 처음에 여기에 2몰이 들어있었는데 여기 있던 게 이쪽으로 이동을 해간 거야. 1몰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응 전에는요. 이 꼭지를 열기 전에는 이쪽에 네온이 2몰 있었고 여기에 2몰 있었는데 여기 2몰 중에 1몰이 이쪽으로 확산돼 온 거야. 그럼 여기 3몰이 됐죠? 그래서 여긴 1몰로 줄은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어려운 게요. 여기 2몰에서 1몰로 바뀌었다는 걸 알아내야 돼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는 다로 갈게요. 이제 꼭지를 다 열었어요. 다 열고 나면 요 놈이 다로 가게 되면 2.5리터가 되지? 그럼 여기에 2.5몰이 됐잖아. 여기다 쓰지 말고 다가 됐을 때 얘가 이렇게 바뀌어 오면 2.5몰이지. 그럼 2.5리터에 2.5몰이면 여기 1몰은 계속 그대로 있겠지. 여기도 몇 몰 돼? 1몰이지. 1몰이죠. 그죠? 1리터, 2.5리터, 1리터니까 리터의 몰수가 비례해야 되잖아. 부피의 몰수 비례. 그죠? 그럼 얘는 열기 전에는 얼마였을까요? 열기 전에 0.5몰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열기 전에 0.5몰 있었는데 이걸 열면서 얘가 여기 있던 3몰 중에 0.5몰이 없어졌잖아. 그게 여기로 이동해 간 거야. 그지? 그래서 1몰, 1.5몰, 2.5몰, 그 다음에 1몰 마지막 과정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여기 처음에 Xg 들어있었지. 그 Xg이 2몰이었단 말이야. 근데 네온의 얘 분자량을 20이라고 이렇게 가정할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냥 19인지 20인지 나도 몰라요. 그냥 20이라고 가정할 거예요. 그럼 20이었으면 X는 몇 그램 나와요? 40g이죠. 왜냐면 2몰이니까 전에 2몰을 20이었으니까 40g. 그럼 Y는요? 여기 0.5몰이죠. 그럼 Y는 몇 그램? 10g. 그지? 그래서 X분의 Y는 4분의 1.